지금 뭐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됐지만은 뭐 불복해서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 지랄 다 하겠죠. 그게 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추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만약에 구속 적부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은석 검사를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네네. 또 업무적으로도 많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감사위원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 국무회의 네. 이런 걸 탁 잡아놓고 지금 그렇죠. 허위문서 플랜 이것도 B로 예. 딱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해봐야 안 돼요. 그래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법적으로 선처를 바랄 게 아니라 네. 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네.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국민 앞에 보여야 예. 그래도 우리가 한때 3년간 대통령으로 모신 분이 괜찮은 분이었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돼요? 전혀 그런 기미가 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웃기는 있습니다. 얘기인데 제가 예.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았잖아요. 아. 재밌어요. 재수도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수가? 그런데 도둑질 잘하는 놈이 존경받고 도둑놈도 가서 배신하면 배신자예요. 거의 이상하더라고요. 그 풍토가. 예.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들어왔을 때 만약 보호 잘못하면은요, 이제 그 안에서 독보는 안 돼. 혼자는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반드시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서 걸어 다니는데 네. 그 서울구치소가 큰데 예를 들면 변호사 접견,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해요. 또 면회 네. 이런 거 갈 때 거기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야, 윤석열 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도 긴장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또 염려를 하고 많죠. 긴장하고 있겠네요. 구치소도 교정 당국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것이다. 많이 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구속 이후에 이제는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는 이번에 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이런 모습 박수치고 좋아했다고 떠나서 발각이 되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실은 정말 아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북한이 많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하메니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윤석열이 물러갔으니까 그러지. 만약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야 북한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하고 나섰으면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 긴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해서 네. 확성기 하지 말자. 북한도 안 하잖아요. 바로 안 하더라고요. 바로. 예. 기다렸다는 그리고 듯이. 대북 전단. 네. 제가 이건 백해무익하다.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도 네.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지 마라. 네. 접경 지역 국민들이 다 반대한다. 했는데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데 고통받았습니까? 이 탈북자 연합이든가요? 그분들을 네. 정부가 통일부가
설득해서 안 하기로 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납북자 이제 가족 모임도 가족 모임, 예, 네.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안 보내겠다. 다른 안 단체로 보내겠다.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긴장 완화를 없애는 길이에요. 어제 네. 그 북한에서 떠밀려 내려온 선원들 어선 6명 보냈잖아요. 네. 보냈는데 아무튼 하트라인을 통해서 보낸다 하고 연락했으니까 거기에서 만났지만은 말 한마디 안 했다. 하지만은 부산 경비정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언의 접촉이지만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진전이 벌써 이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거해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하. 만약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쏘자 한방 하자 네. 했으면은 북한지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를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군이 있다. 저런 망나니 같은 대통령이 3년 있었지만은 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현재 대통령 하고 있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국군이 있다. 국군이 있다. 국군이 돌아오고 있다. 그렇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군이 있다. 그 말 공감하게 되는 게 윤석열이 지난번 작년에 무인기 보냈을 때도 이게 V 지시였다. V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진술이 또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죠. 또 이 무인기가 이 군이 쓰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도 크고 어떻게 보면은 보낼 수 없는 이게 북한으로 보내져 가지고 들킬 결심을 한 그런 무인기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사태를 비상계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런 진짜 걸 계엄을 일으켰는데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북한에서 하려고 했는데. 뻥 네. 했으면은 당연히 계엄해야죠.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건요. 북풍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일으켰지만은 네. 이런 도발로 인해서 계엄을 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한 것은 윤석열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강하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죠. 뭐 김여정이 이제 뭐 비판은 성명을 냈지만은 네. 물리적인 뭐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북한의 사정을 또 잘 아시니까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다행이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끔찍해요. 끔찍해. 이것도 외환죄 이걸 관련돼서 우리 극우 보수층에서 네. 특히 국민의힘 정신 나간 윤석열 찐윤 뭐 언더 친윤 뭐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잘했다는데 뭐 지금도 따라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네. 자, 외환죄 수사도 이어질 거고요.